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만과 편견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합니다. 저희가 약간 꼰대와 같이 아줌마 수다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는 좀 지난주에 이어서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TV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한 김에 네. 좀 더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우리 이혼했어요. 사실 시즌 2로 지난주는 결혼지옥. 오늘은 우리 이혼했어요. 문제적 프로그램들이죠.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뭐 어떤 커플은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합해 보려고 노력한다든지 갈등을 풀어가는 사례도 있는 반면 제가 지난주에 본 이제 프로그램 뭐였냐면 장다현 씨랑 조성민 씨의 이혼 스토리가 있었죠. 제가 그거 보면서 답답도 하고 어느 부분은 사실 공감도 가고 그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혼을 부추기는 방송인가? 이거를 방송에서 해도 되는 건가?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부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부의 쌍방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이혼 상담을 거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여자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혼 사건 상담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분들도 상담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어때요, 사실 변호사님? 이분들은 굉장히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불과 몇 년 전에 음. 결혼한 상태의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 나오셨다고 맞아요. 해요. 10년 넘는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갈등이 증폭하지 않도록 이혼을 선택했다. 그랬는데 이제 이혼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 원인을 알고 싶은 남성분과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직 감정의 응어리가 해소되지 않은 여자분의 갈등.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시청자들이 뭐 또 누구의 편을 든다든지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은 진짜 사실 누구 한 일방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모든 부부가 늘 사이가 좋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저랑 같이 이제 결혼하면서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 이웃들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결혼하고 몇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제일 큰 위기가 한 1년 이내에 찾아오고요. 맞아. 이게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 남자가 내가 택한 그 남자였단 말이야. 이것이 실상이었던가? 막 이런 약간 현자 타임? 현자 타임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또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러면서 조금 또 갈등이 증폭되는 그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뭐 5년, 그 3년 정도가 7, 아기가 그렇죠. 1살 정도 그 그렇죠. 전후로 이제 양육과 관련돼서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 겪는 그런 갈등들이 또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3년쯤 있다 둘째가 생기면 또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단계별로 이렇게 약간 다들 위기들이 다 비슷하구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나만 이렇게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힘든 건가? 나 왜 이렇게 결혼이 힘들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나 많은 이웃들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저도 누구나 약간 겪는구나. 어렴풋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훨씬 결혼 선배인 전총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마치 이거는 고3 때 힘들고 취업할 때 맞아요. 인생의 어떤 그런 고비같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왔더니 이제 제가 이제 26년 차예요, 결혼이. 근데 지금은 좋거든요, 사실.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익숙해진 거 아니야? 나쁜 상태지만 익숙해져서 그냥 편하다 느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진짜 지금 결혼 생활 굉장히 만족하고 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혼하는 분들을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성분 상담을 많이 했는데 상담을 해보면 있잖아요. 사실 이혼 사유가 어쩌면 사소한 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10년 넘는 결혼 생활에 남편에게 아침밥을 안 해준 애가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사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혼 상담, 남성분들 이혼 상담을 하면서 시작됐거든요. 이혼 상담을 해보면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나 아침밥 한 번 못 얻어 먹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흔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마음에 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 충분한 얘기를 해서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합의에 그렇죠. 의해서 안 하기로 했으면 이제 포기, 그건 안 하기로 합의하고 내가 동의한 거고 내가 요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권리 내지 피해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아주 사소한 데서 피해의식이 생기는구나.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남편들도 꼭 밥이 먹고 싶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제 단순한 것에서 우리가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기를 원하잖아요. 부부 그렇죠. 사이는 친밀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밥 문제, 정말 밥을 차려줬느냐 안 차려줬느냐, 이것이 나중에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불만의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부들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밥을 안 차려준다. 그리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둘 다 경제 생활을 하는 그 부부에 있어서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오픈하지 않는 것들도 사실 맞아요.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유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긴 결혼 생활에서 충분히 오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신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가 현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남편하고 배운 얘기할 거죠. 때 마치 건물이 무너지듯이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그냥 아주 미세한 균열에 거기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것 같다. 최대한 우리는 균열 갔을 때 싸우더라도 그걸 대화로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남편하고 싸울 때 여보 여기가 우리 균열인 것 같아. 이걸 어떻게든 땜빵을 하든지 해결을 해야지 서로 모른 체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제 사인을 몇 번 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들리고 그 비난에 대해서 남편들이 굉장히 회피하는 식으로 반응하는 남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대화를 하고 싶고 문제를 뛰어넘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남편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침묵하고 자기 동굴로 숨어버리고 더 이상 그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아내들이 힘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만약에 그 그렇다면은 사례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이라도 많이 받아야죠. 사실 그래서 요새 사실 가정을 더 살리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좀 방향은 의문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아요. 뭐 결혼과 이혼 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어떤 한 부부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고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고 대화 방식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제 그 의사분이 심지어 뭐 입원을 권유해야 할 정도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신다면 남성분이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는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면 그렇죠.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 생활이라는 것도 옛날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뭐 힘들어도 참고 살아 뭐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사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혼은 권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은 균열. 그러니까 균열이 생긴 지점, 지금 막 문제가 생겼더라도 균열이 생긴 그 지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재건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 막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그렇죠.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지금 가정에 이제 이혼 상태인지 뭐 재혼 상태인지를 묻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이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거라면 최대한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혼자 사는 것보단 그래도 둘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남편하고 대화를 많이 할수록 더더욱 친구도 가까이 만나서 자주 만나면 더 할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 저희 남편은 일반 직장인인데 네, 법률가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또 설명해 주려면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 나의 고충 진심 어린 고충을 알아주고 교제하면서 그런 간극들이 점점 메꿔져 가는 게 점점 단단한 부부 생활을 하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육아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잖아요. 엄마가 스스로 좀 건강하고 편해야 육아가 쉽다. 그쵸.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따로 또 가치에 대해서 너는 따로가 뭐라고 생각해? 가치는 뭘 했으면 좋겠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의 영역, 남편과 같이 할 영역, 가족의 영역을 좀 정해가면 우리 가족의 룰, 뭐 딱 맞고 틀린 건 없잖아. 어떤 전문가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순 계획을 없어요. 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더욱 행복이 강화되는 쪽으로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여성분들께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느끼는 점들을 댓글로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